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해군이 올해 무려 2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1년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돈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미국 해군이 큰 패닉에 빠졌어요. 돈은 38조 원이나 있는데 정작 배를 고치고 새로 만들 조선소가 없어서 배들이 항구에 묶여 썩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조선사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미 해군 예산 38조 원의 실질 수혜주 두 곳과 투자 전략을 완벽하게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미국이 왜 이렇게 절박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슈퍼카가 10대 있는데 동네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카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을요. 지금 미국 해군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 조선소들은 장비가 너무 오래되어 수리 한 번 맡기면 몇 년씩 걸리고 수리 비용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 실제로 미국 의회 예산처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투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정비를 받는데 평균 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9년이요? 이 배의 전체 수명이 30-40년인데 그중 9년을 정비소에서 보내는 겁니다. 2012년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기간이에요. 이게 바로 미국 조선산업의 현주소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미국의 조선산업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0.1%도 안 된다는 겁니다. 0.1%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은 세계 1위 조선 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전 세계 선박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바다에 띄우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중국이 20살 청년처럼 빠르게 배를 찍어내는데 미국은 80대 노인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 1등 기술을 가진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빌려오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황금 함대, 골든 플릿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유인 함정 381척과 무인 함정 134척, 총 515척의 거대한 함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이걸 마치 해상판 어벤져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강력한 트럼프급 전함을 중심으로 아이언맨처럼 똑똑한 무인 함정들이 주위를 호위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미국의 현재 조선 능력으로는 연간 10에서 11척밖에 못 만듭니다. 515척을 만들려면 최소 35년이 걸리는 계산이 나와요. 35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중국은 지금 당장 2027년까지 태평양 전쟁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MASGA 프로젝트입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트럼프의 MAGA 슬로건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미국 조선사들과 손잡고 미국의 조선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조선소를 직접 운영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기술까지 이전하는 거예요. 마치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지은 것처럼 말이죠. 이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럼 한국 조선사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미국이 이렇게 찾는 걸까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보다 약 3배 빠르게 배를 만듭니다. 미국이 5년 걸릴 일을 한국은 2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레고 블럭 조립 방식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는 거대한 배를 조선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배를 여러 분으로 나눠서 각각 공장에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 마지막에 조선소에서 레고 조립하듯이 척척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걸 모듈형 건조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배의 엔진실은 A 공장에서 만들고 선원 숙소는 B 공장에서 만들고 무기 체계는 C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선소로 가져와서 하루 이틀 만에 쑥쑥 조립하는 겁니다. 마치 조립식 주택 짓듯이요.
이러니까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 배를 만들기 전에 컴퓨터 속에서 똑같은 가상의 배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가상배로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해봅니다. 이 부품을 여기 달면 어떻게 될까? 바람이 세게 불면 이 구조물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걸 컴퓨터로 미리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를 만들 때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실제로 배를 만들다가 문제를 발견하면 다시 뜯어 고치느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컴퓨터에서 미리 다 검증하고 만드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뽑아내는 거죠. 세 번째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한국 조선소에 가보면 정말 놀라워요. 사람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은 전부 로봇이 용접하고 조립합니다. 특히 HD현대와 한화오션은 AI 로봇을 활용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요. 사람은 밥도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는데 로봇은 안 그러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한국 조선소는 스마트 야드를 완성했습니다.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부품이 필요하면 자동으로 이동하고 어떤 작업이 늦어지면 AI가 알아서 일정을 조정하고 품질 검사도 센서가 실시간으로 해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탐내는 건 바로 이 속도와 정확성 때문입니다. 중국이랑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35년씩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선사들이 가진 협상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은 공기 준수율이 엄청 높습니다. 공기 준수율이 뭐냐면 약속한 날짜에 딱 맞춰 인도하는 비율이에요. 한국은 95% 이상입니다. 100척 주문하면 95척은 약속한 날짜에 딱 맞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미국은 어떤가요? 평균적으로 납기가 20%에서 100%까지 늦어집니다. 심한 경우 2배 늦게 받는 거예요. 2026년에 받기로 한 배를 2028년에나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군사작전 계획이 다 틀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 38조 원 예산의 가장 큰 수혜주는 단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먼저 HD현대중공업부터 볼게요. 이 회사가 채택한 전략은 기술 파트너십 모델입니다. HD현대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글스 인더스트리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HII가 어떤 회사냐면요. 미국에서 항공모함이랑 핵잠수함 만드는 독점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위치죠. 바로 그 회사랑 손을 잡은 겁니다.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뭐냐면요. HD현대가 직접 미국에 가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핵심 부품과 설계 기술을 HII에 제공하는 겁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 설계만 하고 실제 조립은 중국 폭스콘에서 하는 것처럼요. HD현대는 배의 두뇌 역할을 맡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HD현대가 한국에서 배의 블럭, 큰 덜어리 부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엔진실 전체라든지 함교, 배의 조종실 같은 거요. 이걸 컨테이너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면 HII가 자기네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만 하는 겁니다. 레고 블럭 조립하듯이요. 이 전략의 장점이 뭐냐면요. 첫째, HD현대는 미국에 엄청난 돈 들여서 새 공장 지을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한국 공장 그대로 활용하면 되니까요. 둘째, 미국 정치인들도 만족합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배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HD현대는 고부가 가치 설계와 핵심 기자재 공급으로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HD현대는 MSRA라는 자격을 이미 취득했습니다. MSRA가 뭐냐면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자격증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미 해군 배를 고칠 수 있거든요. 한국 조선사 중에 이걸 받은 곳이 딱 3곳뿐인데 HD현대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배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 해군 배 한 척의 수명이 30~40년이잖아요. 그동안 계속 정비를 받아야 해요. 마치 자동차 정기 점검하듯이요. 그럼 30년 동안 매년 정비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MRO 시장입니다. MRO는 메인테넌스, 유지보수, 리페어, 수리, 오버홀, 정밀 점검의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슈퍼카 정기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배를 팔면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꼬박꼬박 월세 받듯이 정비비를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HD현대는 벌써 미 해군 군수지원함 2척의 정비 계약을 따냈어요. USNS 알란 셰퍼드라는 배하고 뉴질랜드 해군 함정까지요.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미 해군 배 수백 척이 줄줄이 한국 조선소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HD현대의 주가는 어떤가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보유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타치고 빠지는 주식이 아니라 오래 묵힐 가치가 있는 주식으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차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한화오션입니다. 한화는 HD현대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했어요. HD현대가 기술 수출이라면 한화는 직접 타격입니다. 뭐냐면요, 아예 미국 땅에 조선소를 사버렸어요. 2024년 12월 한화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쉽야드라에 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조선소를 완전히 현대화해서 연간 생산량을 2척에서 20척으로 10배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박이냐면요,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이 뭐냐면 미국 항구에서 미국 항구로 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외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 내 운송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화가 필리 쉬비야드를 샀잖아요. 그럼 이제 한화가 미국 회사가 되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가 미국 국기 달고 배를 만드는 거니까요. 존스법을 정면으로 돌파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리한 전략인지 아시겠죠? 더 놀라운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화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2025년 12월 22일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 해군은 새로운 프리기탐 건조에 한화와 협력할 것이다. 한화는 좋은 회사다. 굿 컴퍼니. 대통령이 특정 기업 이름을 직접 거론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한화 필리십 야드가 미 해군의 차세대 프리기탐, 호위함 건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20척을 수주했었는데 납기가 3년 이상 늦어지면서 계약이 2척으로 대폭 축소됐어요. 그 빈자리를 한화가 채우는 거죠. 프리기탐이 뭐냐면요, 구축함보다는 작지만 초계함보다는 큰 중형 전투함이에요. 대략 배수량 3,000에서 4,000톤급 정도 되고 대잠 작전이랑 호위 임무를 주로 맡습니다. 미 해군이 이걸 대량으로 찍어내고 싶어 하는데 미국 조선소가 능력이 안 되니까 한화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한화오션의 또 다른 강점은 전투체계 통합 능력입니다. 한화그룹 안에 한화시스템이라는 방산전자회사가 있잖아요. 레이더, 미사일, 전투컴퓨터 이런 걸 다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화는 배의 껍데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무기 시스템까지 전부 자체 생산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죠. 한 회사에 주문하면 배부터 무기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결되니까요. 부품 호환성 문제도 없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관리도 쉽고요. 마치 아이폰 살 때 애플에서 폰부터 이어폰, 충전기까지 한 번에 사는 것처럼요. 한화오션 주가는 어떤가요? 방산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진입 구간을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HD현대와 한화오션 말고 다른 수혜주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SK오션플랜트가 대표적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지금 MSRA 자격 취득 최종 단계에 있어요. 곧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회사는 해양 플랫폼이랑 특수선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요. 특수선이 뭐냐면요, LNG 운반선, 해양 탐사선, 케이블 부설선 같은 거예요. 미국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면서 해상 풍력 발전이랑 LNG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SK오션플랜트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주가는 바닥권을 다진 후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 국면이 있어요. 또 있어요. HJ중공업.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하실 텐데 이 회사는 실제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수주해서 지금 정비 작업 중입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투자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이 시장은 단기 급등을 노리고 들어갈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 해군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배가 인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최소 2, 3년은 지켜봐야 하는 장기 투자입니다.
둘째, 미국의 규제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존스법이랑 번스 톨레프슨법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 법안들이 언제든 강화될 수 있어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일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계속 체크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미국 해군이 272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예요. 하지만 미국은 혼자서는 이 배들을 제때 만들 수 없어요. 조선소도 부족하고 기술도 딸리고 노동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SK오션플랜트 같은 회사들이 미국 조선산업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배 몇 척 파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 30년간 미국 해군의 전력을 한국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 해군의 첫 대규모 MRO 물량이 한국 조선소에 실제로 입고되는 시점. 둘째, 한화 필리십 야드에서 첫 전투함이 진수되는 시점. 셋째, HD현대와 HII의 합작 조선소가 미국에 착공되는 시점. 이 세 가지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관련 주가는 크게 움직일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기회는 한국 조선 산업이 저가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방산 시장으로 올라서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랑 가격 경쟁하느라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미국 본토에 직접 깃발을 꽂은 한화오산의 공격적인 인수 전략과 미국 대형 방산사와 손잡고 기술을 파는 HD현대중공업의 실리적인 전략 중 어느 쪽이 38조 원 예산의 더 큰 주인공이 될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가장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신 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직접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